자, 이 신용카드 매출준표 수령명세서는 그 우리 세금 계산서로 치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금 계산서는 파란색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법인 카드랑 그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그 증빙 서류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합계표를 만드는데 그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예요. 그럼 등자라고 붙은 건 현금 영수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 때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세금 계산서든 간에 부가세 신고할 때 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이거 받았다고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만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빼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테스트 포인트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건 빼서 여기에 안 쓰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41번이나 42번에 합계하고 일치해야 돼요. 지금 41번, 42번이라고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가가차세 시죠 뭐야 이거 가치세 신고서 41번, 42번 합계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 얘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여기 지금 41번, 4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적혀있는 이 칸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서식하고 일치해야 돼요. 자,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부가가치 신고하는데 41번, 42번에 금액이 있으면 얘를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여기에 금액이 없으면 공제되고 받는 게 없으니까 얘를 제출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신문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얘가 만약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한다면 매입 매출전표에서 57번 카드과세나 아니면 61번 현금과세를 쓰면 여기에서 들어올 거예요. 우리 뭐 면세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거고 영세율은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 형태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걸 쓴다면 원래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제가 매입 매출전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제 사유면 일반 전표로 가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고 매입세 공제될 때만 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불공제 사유 매입할 때 그때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54번 불공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치를 하면 이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공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건 사실 옛날부터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서로 함께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넣었다가 빼는 방식인 건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따로 우리가 신고 안 해도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벤사라는 곳에서 국세청에 모든 거래 사실을 다 전송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이 알아서 공제된다 안 된다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이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불공제 사유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하면은 여기 부가지 신고서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에 작성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지 신고서 작성할 때도 이 칸에다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자 여기 우리가 공제가 불가되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이 문제의 테스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준은 세금 계산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중요한 메인 증빙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아도 공제 안 되는 당연히 불공제 사유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공제 불가 항목이라는 건 입력하면 안 되는 거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죄송해요. 불가 사업자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라고 말하는 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하고 싶어도 주고도 못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면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카드 긁으면 카드는 공제해주고 세금 계산서는 공제 못 받는다? 그런 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되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건 있을지언정 세금 계산서가 안 되는데 카드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업종의 얘가 대표적인 게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불가사업자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사업자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능력이죠.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자 형태죠. 간이과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없는 물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세사업이든 간이과세든 신용카드는 다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업종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아예 발행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종이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예를 들면 택시, 항공권, 고속철도, 우등 고속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업종.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카드로 결제 많이 하시죠. 택시 타도 신용카드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 업종들은 카드 단말기나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카드 전표로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들이 출연해서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전세 버스는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런 거 없어져서 야유회를 가요. 회사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죠. 뭐 김리 사무원이면 그 야유회 끝나고 이제 버스 기사분이 이제 우리 데려다 주면 마지막에 버스 기사분한테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 옛날에는 사장님이 그런 버스 기사님이 명함을 주면서 이쪽으로 사업자 등록증 팩스 보내주세요. 근데 요즘 또 이제 이메일로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근데 요즘은 더 심하게 혹시 법인카드 가지고 계세요? 하면서
카드 자기 휴대폰에 카드 리더기를 꽂아버린대요. 그냥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전세버스는.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되고 그분도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이고 운수업에서 그분들은 그냥 사업자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 수취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카드로 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도 받고 카드로 결제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 경우 있죠. 우리 매출할 때도 이중으로 한 거 했었잖아. 반대로 우리가 매입을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지 신용카드로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가를 좀 쓴 것 같죠? 근데 금방 눈에 들어오고 금방 인지가 돼요. 얘가 일단 간이과세자,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영역 이렇게 해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보면 금방 인지가 되실 건데,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클릭을 하시고, 자, 조회 기간을 우리 4월부터 6월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5월 22일 자,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구분이 1, 2, 3, 4번이 있죠. 구분. 자 그럼 이 구분을 보면 입력할 때에 여기 실기 메뉴에 구분에 1번이 현금, 2번이 복지, 3번이 사업, 4번이 신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복지는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 화물 운전 복지 카드 우대 적혀 있는 거 주유소 보면 보이시죠? 그분들은 그 차가 자기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경비 입증을 이 카드를 쓰면은 기장한 걸로 가름해 주는 거예요. 그 업종이 나오니까 뭐에 썼다. 이렇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게 국세청에 등록한 우리 법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등록한 법인 신용카드. 그럼 신용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국세청에 등록한 우리 정호원 카드를 우리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럼 우리 법인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법인 신용카드 썼다라고 하는데 4번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방금 이거 여기 구분 있죠? 여기 구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현금은 이렇게 현금 영수증에, 복지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사업은 사업용 신용카드에, 신용을 선택하면 그 밖에 신용카드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회사 법인카드 썼는데 그 밖에 신용카드라고 하면 느낌이 이상하게 바로 오시죠. 근데 얘를 보면 신용카드니까 신용을 선택하고 싶은 현혹이 오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법인카드면 3번 사업용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사용 방법은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 452페이지를 펴고 자 문제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하고 일기 확정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회계처리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4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내용이다. 자, 신용카드 미래산업의 법인용 카드고 회원번호가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공제되는 거 구분하는 건데, 먼저 고려해 보면 소매업이고 일반 과세자고 소모품 구입했고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네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으면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지, 우리 신용카드로 공제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쓰는 거 입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신라는 소매업이고 일반 과세자고, 근데 얘 보니까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 얘는 불공제 사유죠. 접대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용카드로 공제가 안 되겠네요. 다음 백제는 음식점이고 간이과세자고,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겠죠. 우리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한테는 받은 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고구려고 소매업이고 일반 과세자고 사무용품 구입이고 현금 영수증이고, 얘는 특이사항 없네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고, 조선호텔 숙박업 일반 과세자 임직원 출장 시 숙박비 이용 세금계산서 미발급, 안 될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되죠. 그럼 두 개만 입력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자, 그럼 첫 번째 5월 22일 날 고구려 거 5월 22일 1번 현금 영수증이고, 자, 공급자 F2번 눌러서 고구려. 자,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를 비워놓고 거래 금액이 22만 원 적혀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없는 20만 원만 쓰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조선호텔 5월 26일. 자, 이거는 우리 카드 쓴 거네요. 그럼 사업용 카드 3번 F2번 눌러서 조선호텔. 자, 카드 번호는 위에 있는 거 쓰지 말고 F2번 누르면 카드가 나와요. 그때 F2번 눌러서 카드가 나오면 여기에 BC 카드가 저 번호죠. 금액은 50만 원의 별도. 이렇게 하면 얘 작성은 끝난 거예요. 입력하는 간단하죠. 얘가 공제 안 되는 거 빼내는 게 시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한다면 지금 이 두 개 입력했는데 고정자산 없죠. 감가상각하는 자산 없잖아요. 사무용품 그리고 출장 숙박비.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이 70만 원에 7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럼 여기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매매처 전표에 써야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얘 직접 써주는 건데 41번 칸에 그럼 70만 원에 7만 원이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이제 454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7700번으로 454페이지.
문제 볼게요. 다음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자, 그럼 우리 법인카드 번호고, 자, 회밀이마트고 일반 소비 소매업 일반과세자 소매업 일반과세자. 근데 거래 내용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 비용이네요. 이건 불공제 사유죠. 접대. 그래서 얘 때문에 회밀이마트 건 안 되고, 뿌리 미용실 일단 이러면서 안 되는 느낌이 오죠. 우리 목욕 이발 미용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업이라서 안 되는 거고, SOS 소매업 일반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세금 계산서 미교부 문제 될 거 없네요. 홀리데이 숙박업 일반과세자 임직원 등 지방 출장 시 호텔 숙박 비용 이것도 별로 문제 될 거 없죠. 세금 계산서 미교부. 대성탕 이러면서 느낌이 오네요. 목욕업 목욕업이라서 안 되죠. 목욕 이발 미용 안 된다라고 했죠. 다음 대구 문구 소매업 일반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현금 영수증 대구 문구도 문제가 없네요. 다음 황금성 음식점 이번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죠. 그죠? 다음 일성횟집 음식업 일반과세자 직원회식 때 세금 계산서 미교부. 자, 얘는 문제 없네요. 그러면 되는 게 4개. SOS, 홀리데이, 대구문구, 일성횟집 이렇게만 되네요. 자, 그럼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가서 자,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먼저 11월 13일 날 사업용 카드 SOS 카드는 F2번 눌러서 신한카드 금액은 40만원의 별도. 다음 11월 16일 때도 사업용 카드 홀리데이 법인 신한카드 70만원의 별도. 다음 대구 문구는 11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 대구 문구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는 비워놓고 25만원. 다음 일성횟집 11월 30일 사업용 카드 일성횟집 신한카드 30만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566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279 566페이지 회사 279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당사는 신한 법인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관리가세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7월 15일 날 원재료 구입 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세금 계산서 수취 때문에 안 되죠. 다음 8월 10일 날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이 있죠.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고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얘는 되고 9월 14일 날 서울랜드 입장권 구입이고 접대 목적. 일단 입장권도 안 되는데 접대까지 그럼 불공제 사유까지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4일 거는 안 되고 다음 9월 25일 대표이사 부산 출장 KTX 요금 여객 운송 영역에서 고속철도 안 된다라고 했죠. 과세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그럼 되는 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아컴사에 복합기 토너 구입한 거 8월 10일 거 하나만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7월부터 9월 8월 10일 현금 영수증이고 아컴사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 쓸 필요 없죠. 75,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또 다음 회차를 봅시다. 자, 575페이지로 가서 280번 이 컴퓨터 회사는 280번 575페이지 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2기 예정 신고 기간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사업용 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거래 내역 입력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전부 다 일반 과세자니까 간이 과세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7월 30일 날 택시 비용 친절 택시래요. 여객 운송 영역 이것 때문에 7월 30일자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맛있는 마트 사업용 신용카드 뭐 특이사항 없네요. 다음 9월 5일 프린터 토너 구입 밝은 토너 현금 영수증 이것도 문제 없네요. 그럼 이번엔 이 두 개 8월 3일 9월 5일 두 개를 써주면 되겠네요.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 8월 3일 사업용 카드 맛있는 마트 카드 번호는 서울카드 거래 금액은
22만 7,274원. 9월 5일 현금 영수증 밝은 토너 80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죠. 자,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회사는 286번. 자, 631페이지. (286번) 자, 아래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매출전 비밀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직원 출장 택시 요금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운송 용역이라서 얘는 안 되고, 다음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 현금 영수증 문제 없고,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 신용카드 문제 없죠. 자,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네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보니까 창의력이 참 없죠. 지금 우리 3개 풀었는데 번듯한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2개 7월 31일 8월 12일 2개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날짜 7월부터 9월 7월 31일 먼저 현금 영수증 주식회사 오피스 금액은 15만원. 8월 12일 사업용 카드 이음마트 우리 카드가 신한카드였네요. 금액은 5만원.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도 끝났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이 내용은 지금 입력하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서 걔를 제외하고 입력하는 게 문제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방금 막 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록해둔 위치를 체크해뒀다가 이제 시험 전에 한 번 정도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더라 한 번만 읽어봐도 그만 기억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두시고 나오면 그냥 실수 안 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교재 455페이지로 와서 455페이지 3005번. 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볼게요.